치매를 언제부터, 어느 나이부터 예방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모님이 치매 걸리기 시작하면, 내지는 친구 아버님이, 친구 어머님이, 그래서 친구가 고생하는 거 보면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일반적일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나이가 보통 70, 80대에서 고민을 시작한 그런 50대 중후반부터 고민 시작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들에서 보면 저자들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40대 초반, 중반을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동맥경화 예방이랑 큰 틀을 같이 한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고혈압, 혈압 조절하셔야 되고, 당뇨병, 특히 혈당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 치매에는요, 당뇨 전 단계, 그것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당뇨병으로 넘어가 버리면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 다음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체중은 좀 줄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저체중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저체중으로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장병이 생기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겠죠. 그러면 물론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을 해요. 그래서 안 좋죠. 술은 어떨까요? 알코올성 치매라고 지금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술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세계에서 순위권 안에 들어가죠. 그렇지만 알코올성 치매 그룹이 따로 있을 만큼 뇌에 술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운동은 어떨까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다다익선? 아니에요. 운동도 적당히 내 체력에 맞춰서 안 하는 것도 나쁘고 운동 선수들 수준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양 끝단을 피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거 즐겁게 지내셔야 됩니다. 많이 웃고 취미 활동하시고 그리고 우울증을 치료하셔야 됩니다. 우울증이 있으시다면 거기다가 핵심적인 거 하나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 잘 자는 거 이게 혈압에도 중요하고요. 혈당에도 중요하고요. 비만에도 중요하고요. 잘 자는 거, 그 다음에 낮에 기분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그것에도 수면은 중요하고요. 우리가 잠 자는 동안 뇌에서 청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예방법, 한약에서 제시하는 것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선행질환들을 잘 조절하는 거 굉장히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좀 조심하면 그래도 치매 발생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항상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게 꼭꼭 씹어 드시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먹는 것이 치매하고 굉장히 직결된다고까지 내가 강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위장이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소양인의 경우 뭐 이런 분들, 그런데 위에 활성화되어 있고 위산 분비, 효소 분비가 촉진되어 있는 분들은 조금 덜 영향을 받지만,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빨리 자습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담 독소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가지고 이제부터 꼭꼭 씹으라는 겁니다. 꼭꼭 씹는 것이 뭐 턱으로부터 뇌에 어떤 영향을 줘서 이렇게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치과적인 어떤 해석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보다 더 담적하고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빨리 먹으면 입에서 형성되는 그런 우리가 먹는 음식에 독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입에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그냥 넘겨버리면 독이 몸속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고 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꼭 씹는 거 꼭 지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식, 그 다음에 폭식, 그냥 먹고 자는 거. 먹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소처럼. 그러고 독이 많아요, 요즘 음식이. 아주 감별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흔히 먹는 닭도 일부는 많은 약물에 의해 가지고 오염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독작용을 하거든요, 뇌까지. 그러니까 그런 음식 조심을 우선 하시라. 그다음 두 번째는 좀 적극적인 생활을 좀 하셔야 돼요, 일부러라도. 내 치매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치매 당하지 말란 얘기예요. 운동도 하고 꼭 취미 생활해요. 취미라는 게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예? 꾸준히. 그리고 햇빛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야외 생활도 하고 집 안에서만 이렇게 계시지 말고. 그리고 놀이 같은 것도 중요해요. 요즘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공원에 가면 게이트볼이나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게임 같은 것도 중요하고 놀이 같은 것도 중요해요. 놀이는 어린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른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뇌의 그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런 그 활성을 놀이가 이끌어내거든요. 그런 걸 꼭 하시라는 것이고, 우울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울에 뺏기면 안 돼. 예? 예? 활성화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견과류 같은 거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것이 이제 뇌 진액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견과류를 꼭 이렇게 섭취하시고요. 많잖아요. 우리 해바라기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갱년기를 이제 치료 잘해야 된다는 거죠. 갱년기를. 사실 저는 갱년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70대도 나 갱년기예요.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갱년기는 나이가 연세 50 전후가 되면 난소가 이제 늙으니까 거기서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중요한 여성 호르몬 생산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못 하는데 그냥 아주 분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데서 보상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난소에서 만든 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에스트라디올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다른 부신이나 지방이나 간이나 뭐 이런 데서 생겨요. 근데 그런 보상 시스템, 보상 공장이 생길 때까지가 갱년기예요. 근데 우리가 갱년기 되면 무조건 이제 갱년기 호르몬 약을 주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70대도 갱년기처럼 나타나고, 약에 의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위담 한방병원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재가동될 수 있는 그런 약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 먹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약을 쓰면 금방 갱년기, 자기 스스로가 호르몬 만드는 거예요.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스스로 호르몬을 잘 만들어내면 그것이 치매에 굉장히 결정적인 예방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관리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하는 한의학적인 방법도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심장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뇌 혈액 공급을 위해서. 근데 심장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흉식 호흡을, 흉곽 호흡이에요. 복식 호흡을, 단전호흡, 복식 호흡을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사실 좋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제대로 잘못하면 부작용이 납니다. 그래서 우선 심장이 약한 분들한테는 흉곽 호흡을 이제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그 갈비뼈 아래까지만 호흡을 하면서 여기를 최대한도로 확장하세요. 한참 쉬었다가 다 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폐순환을 아주 강하게 이뤄내는데 너무 오래 하면 어지러우니까요. 틈틈이 하시면서 걸으면서도 해도 조금 가능하면 공기 좋은 데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심폐양이 커지면서 심장 근육이 강해집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꼭 걷기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공기 좋은 데서 꾸준하게 걷기 운동도 그냥 슬슬 걷지 말고 좀 빨리 걸었다 좀 쉬었다 그래서 땀도 좀 살짝 좀 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을 해야 심장이 로딩을 받았다 풀어내고 하면서 심장이 단련을 받게 되거든요. 그냥 천천히 그냥 느릿느릿 이거 운동이 난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빨리 걸었다 좀 천천히 걸었다 하는 것을 반복하든가 해서 땀을 좀 촉촉히 내는 방식으로 해서 걷기 운동을 일주일에 3, 4일 이상은 꼭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라고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스트레스 붙잡고선 밤에도 잠도 못 자고, 맨날 며칠을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오래 못 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치매도 잘 걸리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때그때 푸는, 리액션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뭔가 신경 쓰는 게 있잖아요. 아들 때문이든 남편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뭐 친구 때문이든 뭔가 있으면 이게 쑥 들어와요. 여기서 쑥 들어와 심장에서 온몸으로 싹 자리를 잡아버려요. 자리 잡기 전에 탁 터여버리세요. 자리 잡기 전에. 그게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훅 터여버리면 자리하는 게 잘 안 돼. 그래서 몸을 상치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또 그러면서 그걸 잊기 위해서 취미 활동도 좀 하고 재밌는 것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넘어가라고요. 그러면서 신경을 쓰더라도 자리하지 않게 스트레스 반응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